찰나였다. 그의 입술이 내게 닿은 것은 세상이 멈추고 오직 그와 나만이 존재하는 듯한 아찔하고도 달콤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찰나의 행복은 아버지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치는 순간 산산조각 났다. 굳어버린 그의 얼굴과 당황한 내 모습 위로 아버지의 분노 어린 시선이 무섭게 내리꽂혔다. 그렇게 나는 방 안에 갇혔다.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는 내 세상이 단절되는 소리와도 같았다. 창밖을 내다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아직도 입술에 남은 그의 온기가 마치 죄의 낙인처럼 느껴졌다. 이곳은 내가 알던 소설 속 세계가 맞을까? 아니, 이미 내가 발을 들인 순간부터 모든 것은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던 거겠지.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이 고요함이, 이 정막이 나를 옥죄어 온다. 단지 문 하나를 사이에 두었을 뿐인데 바깥 세상은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졌다. 그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나 때문에 곤란에 처한 것은 아닐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들이 어두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을 때였다. 창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만이 덧없이 흐르는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때 닫힌 문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가 작은 틈새로 밖을 엿보았다. 그리고 나는 내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마당 한가운데에 그가 경성군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항상 꼿꼿하고 당당하던 그가 먼지투성이 흙바닥에 무릎을 대고 굳게 닫힌 내 방문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등에서는 단호한 결의가 느껴졌다. 허락해 주시기 전까지는 결코 일어나지 않겠다는 무언의 외침이었다. 아버지의 냉랭한 시선이 그의 등 뒤에 박혔지만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나라는 여인 하나 때문에 존귀한 왕손이 체면도 명예도 모두 내던진 채 저렇게 하염없이 자신을 낮추고 있었다.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감정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저 사람의 진심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걸까? 저 무거운 마음을 과연 받아도 되는 걸까? 그가 마당에 무릎을 꿇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예고 없이 한 여인이 나를 찾아왔다. 온몸을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어딘가 서늘한 기운을 풍기는 무당, 설기였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엉뚱한 년이 앉아있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엉뚱한 년이라는 그 말이 마치 나의 비밀을 전부 알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내가 이 세계의 진짜 차선책이 아니라는 것을, 전혀 다른 세상에서 온 이방인이라는 것을 혹시 저 여인은 알고 있는 것일까? 불안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자 설기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선택 잘해야겠다. 선택이라니.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란 게 남아있기나 한 걸까? 경성군과의 관계도 앞으로의 내 삶도 이미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녀의 말은 머릿속을 어지럽게 헤집어 놓았다.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운명의 갈림길을 암시하는 섬뜩한 예언처럼 느껴졌다. 나의 선택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듯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걸까? 이 혼란 속에서 나는 길을 잃고 말았다. 설기가 다녀간 이후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그녀가 던진 선택이라는 화두는 단순히 경성군과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듯 했다. 언젠가 나를 물속으로 밀어넣으려 했던 그 손길, 분명 내게 원한을 품고 있던 그 누군가. 그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이 세계에 그저 빙의한 원작 속 이름 없는 단역일 뿐이었는데 어째서 이런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 걸까? 아니, 어쩌면 내가 더 이상 단역이 아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경성군의 마음을 얻고 원작의 흐름을 비틀어버린 나를 향한 보이지 않는 적의 경고일지도. 생각이 꼬리를 물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경성군을 둘러싼 왕실의 암투,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해하려는 미지의 존재. 성형훈 이규라는 소설 속에서는 본 적 없는 인물의 등장까지.
모든 것이 내가 알던 이야기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설기가 말한 운명의 갈림길일까? 단순히 사랑을 지키는 것을 넘어 내 목숨을 지켜내야 하는 싸움이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창밖의 경성군은 나를 지키기 위해 무릎 꿇고 있는데 정작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갇혀만 있다.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흘 밤낮으로 이어진 그의 침묵 시위는 결국 아버지의 무거운 입을 열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마침내 마당으로 내려와 지친 기색이 역력한 경성군 앞에 섰다. 나는 숨을 죽인 채 문틈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아버지는 원망과 체념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선채기를 지켜주시지요. 그것은 혼인을 허락한다는 말보다 더욱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었다. 내 딸이 당신 때문에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 목숨을 걸고 지켜내라는 한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이자 엄중한 명령이었다. 경성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약조 꼭 지키겠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내 심장에 깊게 박혀들었다. 지키겠다는 그 맹세의 무게가 고스란히 내게도 전해져 왔다. 이제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두 남녀의 사랑을 넘어 생사를 건 약조로 묶이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숨어있을 수만은 없다고 다짐했다. 그가 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면 나 또한 그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이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설령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해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이제는 맞서 싸워야 할 때였다. 며칠 만에야 겨우 되찾은 평온이었다. 경성군은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함께 저작거리를 거닐 것을 제안했다. 모처럼의 따스한 햇살과 사람들의 활기가 그간의 악몽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교활하게 짜인 거대한 극의 일막에 불과했다. 한 병사가 다급한 표정으로 달려와 궁에서 온 긴급 전갈이라며 그를 찾았다. 왕실의 지엄한 명이라는 말에 그는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그는 나를 가장 안전해 보이는 찻집에 데려다주며 내 손을 꼭 잡고 약속했다. 아주 잠시이니 이곳에서 기다려달라고. 금방 돌아와 다시 함께 하겠노라고. 나는 그것이 우리를 갈라놓기 위한 정교하게 계획된 함정의 시작임을 그의 따뜻한 손의 온기를 느끼면서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이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나는 곧 다가올 비극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가 떠나고 약속했던 시간이 훌쩍 지났다. 찻잔의 옹이는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렸다. 불안한 마음에 창밖을 서성이던 그때 한 아이가 내게 다가와 작은 쪽지를 건넸다. 일이 길어지니 뒷문으로 잠시 나와주시오. 분명 경성군의 필체와 비슷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두른 듯한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의심했어야 했다. 아주 작은 어긋남이라도 그냥 넘겨서는 안 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빨리 보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어리석게도 그 짧은 글을 믿어버렸다. 나는 찻집 주인의 안내를 받아 뒷문으로 향했다. 좁은 골목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부르려 입을 여는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나타난 거친 손이 내 입을 막았다. 짧은 비명조차 지를 틈도 없이 내 의식은 까마득한 어둠 속으로 추락했다. 그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헐레벌떡 돌아왔을 때 찻집에는 주인을 잃고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만이 우리의 이별을 증명하듯 덩그러니 남아있을 터였다. 궁의 호출은 처음부터 거짓이었다. 뒤늦게 함정임을 깨달은 경성군이 찻집으로 달려왔을 때 나는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후였다. 그가 이성을 잃고 밤새도록 나를 찾아 헤매던 그 밤, 그의 처소 창문으로 섬뜩한 소리와 함께 화살 한 대가 날아와 깊숙이 박혔다. 화살에는 붉은 청과 함께 서찰 한 장이 매달려 있었다. 내 여인은 내가 무사히 데리고 있다. 그것은 경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조롱이었고 자신의 승리를 알리는 오만한 선전포고였다. 아버지께 나를 목숨 걸고 지키겠다던 그의 맹세는 이렇게 잔인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찢겨나갔다. 곁에 있던 수겸은 침통하게 말했다. 자네가 피를 흘리기를 바라는 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가 되겠지. 분노와 자책감이 그의 온몸을 삼켰다. 그는 자신의 여인 하나 지키지 못했다는 무력감에 피눈물을 삼키며 치를 떨어야만 했다. 적은 그의 가장 약한 곳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그를 시험에 들게 했다. 서찰에 적힌 장소로 홀로 나간 경성군의 앞에 성형훈 이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듯 여유롭고 오만한 미소를 띤 채 서 있었다. 내 놈이 한 짓이냐. 경성군의 살기 어린 물음에도 성형훈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태연하게 답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되었을 뿐이야. 그것은 사실상의 자백이었다. 나를 납치한 것이 자신임을 조금도 숨기지 않으며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그가 말하는 제자리란 선책을 경성군에게서 빼앗아 자신의 곁에 두는 것을 의미했다. 성형훈은 선책의 목숨을 담보로 경성군에게 피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끔찍하고도 모욕적인 제안을 던졌다. 자신과의 격구 시합에서 이긴다면 선책을 무사히 돌려주겠다는 잔인한 약조를. 결국 경성군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선책의 목숨이 두 남자의 자존심과 맞바꾼 잔인한 시합의 판돈이 되어버렸다. 결전의 날 경기장양 끝에 경성군과 성형훈이 마주섰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운동 경기가 아니었다. 선책을 둘러싼 두 남자의 모든 것이 걸린 만천에 공개된 전쟁의 서막이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가 드높게 울려 퍼지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격렬하게 맞부딪혔다. 나는 어딘가에 갇힌 채 이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하겠지. 하지만 경성군은 싸울 것이다. 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했던 맹세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이겨야만 할 것이다. 성형훈은 그런 그를 비웃으며 자신이 짜놓은 판 위에서 농락하려 들 것이다. 두 남자의 운명과 나의 목숨과 이 세계의 뒤틀린 이야기가 저 격구체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징기 울리자 경기장의 함성은 하늘을 찔렀다. 관중들은 그저 두 왕손의 흥미진진한 격구 시합을 보러 왔을 뿐이었다. 이 경기에 한 여인의 목숨과 두 남자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그들 중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경성군의 눈에는 오직 공과 그리고 공을 몰고 가는 성형훈만이 보였다. 분노는 차갑게 가라앉히고 오직 승리하겠다는 집념만이 남았다. 그에게 이 경기는 시합이 아니었다. 연인을 구하기 위한 처절한 전쟁이었다. 반면 성형훈은 이 상황 자체를 즐기고 있었다. 그는 경성군의 불타는 눈빛을 마주보며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자신이 짜놓은 판 위에서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는 경성군의 모습은 그에게 더 없는 구경거리였다. 두 사람의 격구체가 허공에서 처음으로 부딪혔다. 쨍하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보이지 않는 불꽃이 격렬하게 터져나갔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격돌이 그렇게 막을 올리고 있었다. 그 시각 선책은 어둡고 축축한 창고 안에서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다. 온몸을 옥죄는 밧줄과 입에 물린 재갈이 자신이 처한 끔찍한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심장을 옥죄던 공포가 지나가자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차올랐다. 이대로 무력하게 앉아 누군가의 손에 운명을 맡길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소설 속 병풍 같은 단역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경성군의 여인으로 이 이야기의 주연으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온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주위를 살폈다. 탈출할 방법,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창고 구석에 낡아빠진 나무 상자와 그 옆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녹슨 쇠붙이가 보였다. 미약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다. 무당 설기가 했던 경고가 뇌리를 스쳤다. 선택 잘해야겠다. 그렇다. 지금이 바로 그 선택의 순간이었다.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선책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격구 경기는 점점 더 격렬해졌다. 성형훈 측 선수들은 노골적으로 경성군을 향해 거친 공격을 퍼부었다. 몸과 몸이 부딪히고
사람이 나뒹구는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경성군은 온몸으로 부딪히는 공격을 받아내며 이빨을 악물고 버텼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정당당한 승부는 불가능했다. 성형훈은 승리가 아니라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임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다른 길이 필요했다. 예측을 뛰어넘는 판 자체를 뒤엎을 한 수. 경성군은 동료들과 눈빛을 교환했다. 오랜 시간 함께 훈련하며 다져온 믿음이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공을 뒤로 흘렸다. 모두의 시선이 공을 따라 움직이는 그 찰나, 경성군은 텅 빈 중앙을 향해 달려갔다. 성형훈이 의도를 눈치채고 막아서려 했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다. 동료가 길게 넘겨준 공을 경성군이 공중에서 받아 그대로 상대편의 문을 향해 내리꽂았다. 관중석에서 엄청난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세를 단번에 뒤집는 극적인 한 방이었다. 성형훈의 여유롭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선책은 자신의 선택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몸을 움직여 구석에 있던 쇠붙이를 향해 기어갔다. 손목을 묶은 밧줄의 쇠붙이의 날카로운 부분을 맞닿게 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시간이 걸렸다. 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 그리고 나 때문에 위험에 빠졌을 경성군을 향한 미안함과 걱정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한참의 사투 끝에 마침내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손목을 옥죄던 밧줄 하나가 끊어졌다. 자유로워진 손으로 재갈을 풀어내자 비로소 신선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아직 남은 밧줄이 많았지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구원해야만 했다. 바로 그때 창고 문 밖에서 문지기들의 목소리와 함께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선책의 심장이 다시 한번 거세게 뛰었다. 격구 경기는 마지막 순간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경성군의 극적인 한 방으로 점수는 동점.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이제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모든 것이 결정될 터였다. 경성군은 지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다시 한번 달릴 준비를 했다. 그의 눈에는 연인을 구해야 하는 절박함이, 성형훈의 눈에는 패배를 용납할 수 없다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두 남자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경기장 중앙에 놓인 공을 향해 동시에 말을 몰았다.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의 경계였다. 같은 시각 창고 안의 선책 역시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녀는 간신히 모든 밧줄을 풀어내고 창고의 낡은 뒷벽 틈새로 몸을 빼내려 하고 있었다. 문 밖의 문지기들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챈 듯 자물쇠에 열쇠를 꽂아 넣고 있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경성군과 성형훈의 격구체가 공을 사이에 두고 부딪혔다. 그리고 그 순간 선책은 틈새를 비집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경기와 탈출, 그 두 개의 운명은 아직 누구의 손에도 들어가지 않은 채 폭풍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경기 종료를 알리는 징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시에 경성군의 격구체가 쏘아올린 공이 거짓말처럼 상대의 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끝에 관중석에서 엄청난 함성이 터져나왔다. 경성군의 극적인 승리였다. 그는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성형훈을 노려보았다. 약속을 지키라는 차가운 눈빛의 외침이었다. 바로 그 시각 선책은 창고의 뒷벽 틈새로 가까스로 몸을 빼내는 데 성공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문지기들의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아득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아군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이끌었다. 경기장의 승자와 어둠 속의 탈주자, 전혀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두 개의 사투는 결국 하나의 길 위에서 다시 만나게 될 운명이었다. 경성군은 선책을 구하기 위해 이겼고 선책은 그에게 돌아가기 위해 살아남았다. 두 사람의 굳은 의지가 마침내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를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성형훈은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많은 관중 앞에서 한 약조를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경성군에게 선책이 갇힌 장소를 알려주었다. 경성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머리를 돌려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선책은 이미 자신의 힘으로 어둠을 벗어난 후였다. 길 위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 어떤 말보다 서로의 온기와 심장 소리가 더 큰 위로와 안도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재회는 결코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성영훈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깊었다. 선책은 납치 과정에서 얻은 상처와 정신적인 충격에 시달려야 했다. 경성군 역시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왕실 내부의 도살인 적들에 대한 분노로 마음 편히 웃을 수 없었다. 무당 설기가 던졌던 경고가 다시 떠올랐다. 선택 잘해야겠다. 이제야 그 의미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히 사랑을 지키는 것을 넘어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혹독한 싸움의 시작일 뿐이었다. 선책의 납치 사건을 계기로 경성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과 선책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성영훈 이기훈은 모든 일의 배우가 자신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 역시 더 큰 그림의 일부일 뿐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그가 말한 제자리라는 말의 의미, 그리고 그의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진정한 흑막을 찾아야만 했다. 경성군은 수하들을 풀어 성영훈의 주변과 왕실의 움직임을 샅샅이 쫓았다. 그러던 중 그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선책이 납치되었던 그 시각, 악녀 도화선이 성영훈의 사가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첩보가 들어온 것이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선책을 물에 밀었던 그 손길과 도화선의 손목에 있던 상처를 떠올리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성영훈의 개인적인 원한과 도화선의 비틀린 질투가 결합하여 이번 사건을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그들조차 더 거대한 음모의 장기말일 뿐일지도. 경성군이 음모의 실체를 파헤치는 동안 선책 역시 더 이상 과거의 단역처럼 가만히 앉아 보호만 받지는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을 복기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원작 소설의 내용과 현실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성영훈 이규라는 존재 자체가 원작에는 없던 가장 큰 변수였다. 그의 등장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로 인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러다 선책은 문득 소설 속에서 아주 사소하게 언급되었던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해냈다. 바로 왕실의 격구 시합에서 누군가의 계략으로 큰 부상을 입는 왕실 종친에 대한 이야기였다. 원작에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건이었지만 지금의 상황과 절묘하게 겹쳐 보였다. 만약 성영훈의 목표가 경성군에게 단순한 패배가 아닌 회복 불가능한 부상을 입혀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것이었다면, 선책은 자신의 기억과 추리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위협을 막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제 경성군의 보호를 받는 여인이 아닌 그와 함께 운명에 맞서 싸우는 동반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격구 시합의 패배로 성영훈의 입지는 좁아졌다. 하지만 그는 왕실의 종친이었고 그를 비호하는 세력 또한 만만치 않았다. 패배의 굴욕감과 선책을 빼앗겼다는 상실감은 그를 더욱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는 꺾인 것이 아니라 다음 수를 위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독을 품고 있을 뿐이었다. 경성군과 선책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폭풍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더 거대한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기 전에 기만적인 고요함에 불과했다. 선책은 경성군에게 자신이 기억하는 소설 속 단서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특히 격구 시합에서 누군가의 계략으로 왕실 종친이 회복 불가능한 부상을 입는다는 사소했던 그 대목을 강조했다. 두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다. 성영훈의 진짜 목표는 시합의 승리가 아니라 경성군을 불구로 만들려는 것이었음을. 살아남아 그의 곁에 있는 성영훈은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그날 밤, 선책은 끔찍한 악몽을 꾸었다. 누군가 자신을 차가운 물속으로 끊임없이 끌어들이는 꿈이었다. 그 손길은 도화선도 성형운도 아니었다. 더 근원적이고 이 세계의 법칙과도 같은 거스를 수 없는 힘이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읽던 소설책이 눈앞에서 저절로 펼쳐지는 것을 보았다. 글자들이 스스로 움직여 새로운 문장을 만들고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페이지의 작가 서명란에 붉은 잉크로 선명하게 찍힌 알파벳 K. 그 순간 선책은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무당설기가 말했던 엉뚱한 년이라는 말, 수정된 회차를 연재한다던 현실 세계의 작가,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 있는 미지의 존재 K. 이제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싸워야 할 진짜 적은 소설 속 인물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것은 이 세계의 운명 자체를 손에 쥐고 자신을 이야기 속 인형처럼 조종하려는 보이지 않는 작가, 바로 그 존재였다. 다음 장의 이야기는 이미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새롭게 쓰여지고 있었다.